과학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단단한 틀, 바로 세계관이죠. 그런데 만약 우주가 우리 예상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들이 정해진 규칙을 어기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 견고하던 세계관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면 그때 우리는 뭘 보게 될까요? 이런 질문 예전 같았으면 그냥 SF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는요, 아주 저명한 과학자들까지 진지하게 파고드는 가설이 됐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주 급진적인 생각들이 시작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딱 보여주죠? 이건 뭐 살짝 고치고 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아주 근본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거대한 우주를 설명하는 이론부터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의 법칙까지 우리가 수세기 동안 믿어왔던 과학 모델들이 실제 관측 결과랑 자꾸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위기부터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부터 우리가 볼 문제들이 그냥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 과학의 뿌리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여정은요, 가장 큰 스케일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우주죠. 지금 우주론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우주가 팽창하는 방식이 아인슈타인의 그 대단한 이론이 예측한 거랑 다르다는 겁니다. 이 암흑 에너지라는 건 말이죠. 과학자들이 이 거대한 미스테리에 그냥 붙여놓은 이름표 같은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아직 이게 뭔지 모릅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셈이죠. 바로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가까운 우주를 보는 방법으로는 우주가 1메가파섹당 초속 73km로 팽창하는 걸로 나오는데 저 멀리 빅뱅의 흔적을 분석하면 초속 67km라는 다른 답이 나와요. 이게 뭐 작은 차이 같아 보여도 우주론에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모순이거든요. 한 우주론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계속 생각해봤지만 골치만 아플 뿐이죠.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게 바로 과학자들을 밤새 괴롭히는 진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거대한 우주에서 벌어지는 미스테리가 아주 작은 물질의 세계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자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른바 물질의 사용 설명서에 도대체 어떤 금이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지난 50년 동안 17개의 입자로 만들어진 이론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물질과 힘을 진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해 왔어요. 거의 완벽한 사용 설명서였죠. 근데요, 바로 그 완벽함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CERN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요. 뭐냐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딱 한 명을 타잔하는 것과 같은 확률로 일어나는 그런 희귀한 입자 현상을 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K오인이라는 입자가 아주 희귀하게 붕괴하는 현상을 무려 6년 동안이나 지켜봤거든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표준 모형이 예측했던 것보다 무려 50%나 더 많이 붕괴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한마디로 사용 설명서가 틀렸던 거죠. 이 현상을 직접 발견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모형이 무너지면 좋겠냐고요? 물론이죠. 아름답지만 불완전하거든요. 오랫동안 믿어온 이론을 깨뜨리는 순간에 느끼는 그 짜릿함, 느껴지시나요? 자, 이제 보세요. 큰 우주도 작은 원자도 다 뭔가 이상해요. 그럼 이 둘을 연결하는 게 뭘까요? 바로 관찰자인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확 돌려보겠습니다. 한 신경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걸 통제된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통제된 환각이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는 현실이 사실은 진짜 세상의 모습 그대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는 현실이 객관적인 실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뇌가 만들어낸 최선의 추측일 뿐이라면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고 입자가속기로 측정하는 그 데이터들은 도대체 뭘까요? 어쩌면 이 모든 모순이 우주나 원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식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관찰이라는 것 자체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과학자들이 얼마나 대담하고 또 파격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위기 앞에서 과학은 더 이상 그냥 지켜만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직접 행동해야만 하는 거죠. 필요하다면 살아있는 화산에 직접 구멍을 뚫어서라도 말입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에서는요, 과학자들이 진짜로 살아있는 화산 속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화산을 연구하려는 걸 넘어서 우리가 아는 것의 경계를 허물고 미지의 세계로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는 과학의 새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발견한 물리법칙의 모순들이 우리 이론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거대한 프로그램이고 이건 그냥 버그나 오류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우주부터 원자, 그리고 우리 인식의 문제까지 정신없는 여정을 달려왔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 10만 시간이 넘게 명상을 한 어느 불교 승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삶에 더덥고 역동적이며 창의적인 본성 외에는 아무것도 해도 기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이런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답 대신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저 바깥 세상, 저 광활한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미스테리는 어쩌면 우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